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SML의 실적 쇼크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반도체 반등은 언제쯤 가능한 건지,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김영민의 시장 직설을 통해서 오늘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자고 일어났더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폭락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1% 정도 내외까지 하락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이미 이제 선조정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정말 큰 악재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ASML이 오늘 16%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좀 버틴다. 물론 다 버티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시장 대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미리 다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그 종목들은 오늘 한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시장 직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는 종목들의 특징, 반도체도 오늘 저는 DI 수익 실현했거든요. DI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 70% 정도 지금 폭등을 했어요. 네. PSK 홀딩스도 오늘 지금 상승 전환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수 페타시스 역시도 오늘 상승 전환하고 있어요. 원래 반도체 업종이요. 모두가 다 반도체 사시라고 얘기할 때 매수하면 수익 안 납니다. 반도체 업종은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여러 노이즈들이 부각될 때 그때가 저점이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살아남는 종목들의 특징, 오늘 반도체 종목들 중에 버티는 종목들은 결국은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된 AI 이슈를 가지고 있는 HBM 수혜주들 중심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미국장에 이제 급락한 ASML, 사실 ASML이 뭐 AI 반도체를 대표하는 종목이 아니었고요. 내년 가이던스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기류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급락한 이유는 ASML 실적 때문이라기보다는 규제 리스크 때문이었어요. ASML 매출 비중을 50%에서 20% 줄인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 2분기 때 ASML 실적 발표를 할 때부터 중국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한번 겪어봤던 악재였기 때문에 내성을 가지고 반등이 빠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TSMC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오히려 TSMC는 실적이 더 지금 견조하게 성장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 덕분에 엔비디아와 TSMC 생태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SK 하이닉스, DI,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살아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죠. 제가 어제 오늘 네이버 밴드에 김영민 매니저 밴드에 계속 코멘트를 올려드리고 있는 게 시장이 지금 어려운 게 아니다. 지수를 보지 마시고 종목을 하루라도 좀 빨리 선점을 해서 공략을 하신다면 쉽게 수익 낼 수 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한 종목 수익 실현했고 오후에도 지금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다 매수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지금 펩트론이라든지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보로노익, 퓨처캠 고점을 갱신하면서 매일같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제 펼치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매수해도 될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지아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들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지만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들어누워 있는 종목들,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보다 더 빨리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벌써 7, 8%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망설이는 사이에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업종에서는 바닥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회복되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업종을 집중적으로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이제 공략을 좀 하신다면 사실 시장이 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좀 쉽게 낼 수 있는 전략이 좀 될 수 있다. 살아남는 종목들의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잘 추적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세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오전장 내내 이 종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유증 악재가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들께 이 유증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 포인트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펩트론이 지금 장 초반에 2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거의 뭐 94,000원, 5,000원대까지 지금 급등이 나왔었어요. 네. 펩트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매도를 하셨더라도 유증 권리를 받으신 분들은 유증 발행 가격이 지금 36,000원대로 지금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당 5만 원이 훨씬 넘는 이제 유증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주당 5만 원이 훨씬 넘는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격까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펩트론이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다라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펩트론, 인벤티지렉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핵심 수혜주로 살아남을 거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늘도 펩트론이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다는 게 오전장의 가장 큰 수급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PSK 홀딩스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DI는 뭐 리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오후장에 PSK 홀딩스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가 많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상당 부분 저는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가격 조정에 지난 3분기 때 나왔던 모든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는 악재들은 처음 직면하는 악재들이 아니에요. 다 한 번씩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2분기 이후에 다 반영이 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악재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 가격 조정, 업황이 이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딛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미국장의 반도체 종목들이 장비 종목들은 오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이 10%가 넘게 급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PSK 홀딩스는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꾸준하게 저점 매수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 잘 안 사시거든요. 워낙 많이 좀 당하기도 하셨고 주가가 올라갈까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테마 종목들이 또 많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 매수하시느라고 반도체 종목들 잘 안 사시거든요. 근데 주도 업종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반도체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사놓으셔야 찬바람 부는 이제 겨울 왔을 때 40% 50%씩 막 크게 수익 내는 거고요. 상반기 때도 한미 반도체가 막 3배 4배씩 올랐던 것처럼 AI 랠리에 이제 편승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부터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아까도 제가 살아남는 종목들이 이제 명확한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차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이제 특징.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반드시 AI와 관련된 이제 이슈에 편승할 수 있는 기업들이어야만 된다라는 거.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을 이제 공략하신다면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저점에서 매수해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반도체 종목들 살 수 있는 기회다. 수급 특징주로 PSK 홀딩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라면서 퀴즈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은 TSMC였고요.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는 뭘까요? 네, 어제 정답은 TSMC. 이제 곧 TSMC가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나온 악재는 TSMC 실적 발표하면 다 잊혀질 만한 이제 악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오늘 이제 문제는 제약바이오 종목과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오늘 펩트론이 뭐 워낙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만 치료제를 이제 직접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 2중 기전도 아니고 3중 기전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연초에 사실 이제 경영권과 관련된 이제 악재, 뭐 노이즈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부각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글자로 요 기업의 이제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방송 화면 인증샷과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 또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아주 뜨거운데요. 과연 어디일지.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당첨자분들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이전 종목들 수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8월 23일에 편입했던 SK바이오팜이 2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사실 편입 당시에는 주가가 한번 밀리면서 제법 좀 지루한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10월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이제 강하게 V자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면서 딱 13만 원을 터치를 했거든요.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이제 12만 5천 원이었는데 목표가를 14만 5천 원으로 2차 목표가 조금 상향 조정을 좀 해드리고 SK바이오팜을 주목하는 이유는 엑스코프리. 최근에 유한양행 덕분에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SK 바이오팜은 엑스코폴이라고 하는 뇌전증 신약을 이미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받고 미국 시장에 이제 출시를 해놓은 상태예요. 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미국 내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마케팅 활동을 이제 펼쳤는데요. 뇌전증 신약이라는 게 명확한 치료법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소위 말해서 발품을 팔면서 병원과 환자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엑스코폴이 이제 처방에 대한 부분들 PR을 한 그 결과가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3천억, 5천억 대 이제 매출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다른 이제 뭐 유한양행은 렉나자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SK 바이오팜은 본인들이 직접 개발한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진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판관비를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작게는 45%, 많게는 60%가 넘는 마진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3천억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얼마가 남는지 여러분들 계산을 좀 해보시면 기업 가치가 크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설명 좀 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9월 9일에 편입했던 펩트론이 무려 100% 넘게 수익 중에 있어요.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 나와줬는데 이쯤에서 수익 챙겨봐야 될까요? 펩트론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오전장이 가장 좀 수급적인 특징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위고비가 국내에서 이제 출시되는데 사전 이제 예약 판매를 하는데 벌써부터 이제 품귀 현상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병원에 공급하는 가격은 한 달치가 30만 원대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할 때는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이제 지불을 해야 처방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비만 치료제가 미용의 목적으로도 또 워낙 또 폭넓게 좀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뭐 동네 병원 찾아가가지고 막 예약하려는 분들이 줄을 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저께 이제 블루엠텍이 장 후반에 20%가 훌쩍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공동 이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펩트론을 9월 9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유증과 관련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제 거의 최저점을 찍었을 때거든요. 이 최저점을 찍었을 때 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유증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유증에 성공하고 나면 오히려 빅파마들과의 협상력이 더 높아지고 향후 2, 3년 동안에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이제 노이즈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 좋기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지금 거의 120% 가까운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펩트론뿐만 아니라 인벤티주랩이라든지 이런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제 빅파마들과의 이제 기술 협력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핵심은 뭐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제 테마로 위고비 관련된 이제 수혜를 움직인 거지만 향후에 이제 빅파마들과의 실질적인 이제 상업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인벤티지랩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거의 12%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인벤티지랩도 아마 어제 매수가 대비해서 장중에 거의 한 15% 넘는 이제 수익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지금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 단기적인 테마성 이슈로 이제 보지 마시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그만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형 변경, 주사 제형을 경구용이라든지 패치형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걸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맞는 걸로 이제 맞는 걸로 바꾸는 이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도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 오늘 이제 퀴즈는 3중기 전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기업은 2중기 전으로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77,700원 현재가로 동아ST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ST는 올해 상반기 때 DA1726이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을 미국 FDA의 임상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기전이라는 게 이제 GLP-1 유사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GLP-1 유사체가 인슐린 분비를 이제 촉진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글루카곤 수용체라고 하는 걸 이중기전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만들어서 이게 뇌의 식욕을 억제하는 이제 신호를 이제 보낼 수 있는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뭐 블루엠텍처럼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플랫폼 기술 기업들, 펩트론이라든지 인벤시랩처럼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을 가지고 빅파마들이 개발한 이 후보 물질에 그 플랫폼 기술을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수혜주들이 이제 부각을 받았었는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이를테면 이제 동아이스티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동아이스티도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65,000원에서 7만 원 요 구간이 굉장히 좀 지루한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요 구간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승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상단에 대한 이제 돌파 시도가 슬쩍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8만 원을 뚫고 나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항상 이제 상단을 돌파하고 고점을 뚫어내는 시점부터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바닥 대비해서 주가는 조금 올라왔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시세는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 더 폭발적인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시티는 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이제 스텔라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자개면역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것과 관련된 로열티도 이제 매년 한 200억 원 정도 유입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 성장세도 굉장히 두드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주목받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결국은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텔라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관련된 로열티 유입도 동아시티의 하나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 원을 뚫는 시점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는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 조금 미리 사는 거예요. 7만 8천 원대 이제 공략을 했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아이스티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바이오 종목인데요. 현재가 17,840원의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벌써 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네. 못 가서 사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방금 전에 이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렸을 때 차라리 먼저 뚫고 올라간 종목,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출발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수익 내기에는 훨씬 더 좀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막 50%, 100%씩 올라와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좀 껄끄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혹시나 또 매수했다가 물려서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부감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가 좀 시작될 수 있을 만한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을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최근에 S바이오메딕스 그리고 이제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이 세포공정 자동화와 관련된 이제 기업이 상승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큐로셀이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우상향으로 지금 상단 돌파 시도가 나타나면서 상승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내년도에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요. 우리 시장은 첨생법 개정안이 이제 내년 2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제약바이오도 투자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 투자를 받은 재원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연구개발비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뭔가 이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세포치료제, CAR-T 치료제도 마찬가지고요. 세포치료제를 개발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어려운 까다로운 환경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이 규제 리스크로 움직이지 못했던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CAR-T 치료제, 이런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내년부터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바이오텍은 기본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CMO, CDMO 사업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 현지에서 CDMO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이슈에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차바이오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올해 5월 이후부터 거의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그냥 17,000원짜리에 들어누워가지고 6개월 이상을 옆으로 이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거래가 조금 살아나면서 여기 박스권을 좀 뚫어낸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가 강하게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 연초에 한
21,000원 정도가 이제 고점이었거든요. 그 자리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한번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1차 목표가를 2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포치료제 관련해서 차바이오텍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급등주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급등주들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 어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장중 대응을 하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제가 네이버 밴드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수익 실현하고 매매하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한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건데요. 네이버 밴드 활용하는 방법 포함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을 좀 선점하면 좋을지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매수해놓은 종목들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